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 업무로는 이제 동료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동료 상담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과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고민 들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혜라고 하고요. 담당 업무는 이제 저희 센터에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자립 지원 운동이나 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담당 직원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또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특색이라고 하면은 이번 7월인가 송화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만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고성 지역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에 사는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소장 조효영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인권센터, 활동보조 중개기관, 그리고 인식개선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해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지원가 손세원입니다. 장애인들 취업 알선하고 취업 연계를 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여진입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장애인 분들을 만나서 서로 고민을 나누는 활동이 이제 동료 상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석입니다. 동료 상담가를 하고 있고 자제원 모임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조 모임은 올해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학교나 성인들 대상으로 인권 강사들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동입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소장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색이라고 하면 이게 빼놓을 수 없죠. 진영단가. 예. 그리고 또 갈비도 또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영은 맛집이 많아요. 어지간한 식당으로서는 승부하기 힘들 것 같다. 또 반면에 임대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장애인이 또 많이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진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건의용 지원,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 지원,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사업 행정 회계를 하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강세경이라고 하고, 저는 진해센터에서 한 12년 동안 직장 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진해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컴퓨터 수리, 보강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통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통영장애인 인권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도 관광지거든요. 사실 통영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지역적으로 이런 장애인 인프라가 좀 잘 돼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조금 폐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렇게 개선되는 게 좀 되게 많이 더딘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통영센터의 특색이라고 하면 저희 센터는 다른 지역 센터들에 비해서 고인물이 많은 센터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고성군이 작년에 교통정책 콜택시 원래 24시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을 통해서 고성 지역의 자립생활의 운동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립생활 권리를 고성군에다가 이제 표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성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탄생하게 된 계기이지 않을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남자분들 권리 중심 일자리 취업을 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같이 취업을 연계해서 기분 좋았어요. 저희 센터에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한 분이 이제 혼자서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동료인데, 그 동료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이제 혼자서 기차를 타고 야구장에 왔다면서 야구장의 모습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게 조금 감동적이기도 했고 마음이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20년도 8월경에 제가 혼자 있었어요. 문화체험도 진행하고 자조모임 진행하면서 그때 기억이 좀 나요. 힘들었지만 혼자서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특별 문화체험이라 제주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게 된 동기는 회원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나는 죽기 전에 제주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전동일자 타신 분이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비행기 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런 기간을 통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보람되었고 저기 사진을 보시면 힐자 탄 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의 실무자들이 1대1로 붙으면서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때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색 없이 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실무자분들이. 그럴 때는 엄청 보람 느끼죠. 진주 지역에 교통야도 코테시, 쉽게 말하면 장애인 코테시가 작년 이제 9시 이후 2대밖에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사람들과 저녁밥을 먹는다면 5시에 만나 먹고 7시 전에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6월달부터 진주시의 교통현장가에 7시 이후 교통약자 코테시 운행 개수가 부족하다고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정차가 안 되어서 2023년 4월에 교통현장가의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제출 후 인시를 하면서 면담을 통해 2대에서 8개 준퇴하여 총 8개가 운행되어 장애인 당사자의 나간 이동이 가능해져서 좋았습니다. 진주 장애인 자유시설센터가 보험금으로 운영해서 난방길에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지 못하여 힘들고 회원분들이 오면 오랜 시간 동안 못 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많이 힘들고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못 받으니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부족하여 좀 아쉽고, 제 컴퓨터가 중고 컴퓨터다 보니까 서류 작성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재포칭이 되는 때가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재포칭이 되면 저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시 기억을 살리면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 돼. 그때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활동 지원 시간을 옛날에 마산 그쪽에서 활동 시간 때문에 투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활동 지원 시간을 열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활동 지원 시간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투쟁은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 시간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쟁을 했고, 투쟁한 결과 다시 그 시간을 합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 협의회 들어왔을 때 모니터링을 먼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학교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학교, 600곳이 넘는 학교들을 당시에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 있었는데, 당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서 85% 이상 올리겠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은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 라고 그때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안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된 일이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사실 협의회가 제일 많이 힘썼던 게 이동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동권 중에서도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 운동을 저희가 참 오래 했고 지금 현재도 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장콜이 없어서 4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아오시던 분이 장콜이 생긴 이후로 평생학교를 나오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좀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탈시설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기가 매우 힘든 실정인데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낸다고 하면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탈시설이라는 게 요즘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좀 불분명한데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도 탈시설에 관한 권리가 나와 있듯이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지역에서 나와서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시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주 중증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설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설 같은 경우는 너무 폐쇄적이고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방을 하자는 거고,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시설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볼 수 있고 나가서 하루 잘 수 있고 복귀할 수 있고 이런 열린 시설이라면 괜찮는데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면 가족 위에는 볼 수 없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폐쇄적인 시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너무 과한 부담으로 1인당 15명에서 10명 넘게를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솔을 하려면 힘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의 갇힌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교육생들도 그렇잖아요. 좁은 데서 여럿이 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은 폐쇄를 해야 된다.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이고 어디서 살아갈지 결정하여 자유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진주시에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에 의한 자립품이 없는 게 그게 저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까?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자립체험할 수 있는 자립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장애인 분들은 탈시설이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장애인 분들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비장애인 분들은 거주시설이 장애인을 보호해주는 곳,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도 많이 다니시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시설과 비슷한 곳을 찾아보라고 하면 감옥 같은 곳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설이 감옥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오는 불편함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감옥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탈시설은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장애인에게도 자립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탈시설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시설은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만큼 억압되고 본인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탈시설은 필요한 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2016년도 때 제가 이제 자립홈에 잠시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저랑 이렇게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그 친구 정말로 탈시설 해가지고 자립홈에 한 3년 거주해가지고 지금은 진짜로 자립을 하고 있거든요. 집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주위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자립을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우정 이영문입니다. 자립홈에서 입주하면서 서툴고 사회활동이 불편했는데 활동 지원자 생기면서 일을 하면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각하는 자립방은 한 땡땡님인데 그분이 20대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경남의 시골에서 거주했습니다.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제가 해서 누워서 지내다가 한
3, 4년 전에 저희 자립홈에 입주하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자립홈에서 LH 임대주택에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고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자립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웃기겠지만 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립생활센터를 알기 전에는 정말 제 의사표현도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 불법 주차가 있는데 지나갈 때 이제 말도 못하고 항상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장애 입은 것도 내 탓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립생활을 알게 되면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점점 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립왕은 나지 않을까. 회원들에게도 이제 좀 알려주고 싶고 스스로의 자립왕이 되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립생활센터를 방해하는 요인이 지역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주변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당사자의 의지를 위축시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저희 고성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비장애인 중심에 너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를 바꿔야지만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립생활 방해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대중교통, 기차나 지하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할 때 표지판에 그림 같은 게 없어요. 길거리에도 가보면 이제 표지판에 보면은 글자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만 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 표지판에 그림이 없어가지고 자립에 그게 가장 큰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에 방해하는 요소는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신체적 장애인 분들, 특히 지인분들의 과한 관심이 방해 요인이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분, 그리고 활동 지원 시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는 이게 당사자의 맞춤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개개인의 맞춤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에서 집까지 출퇴근할 때 방해되는 요인은 제가 직접 만든 바이크를 타고 센터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우퉁부퉁하고 제 잘못하면 옆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보다시피 실제는 네 바퀴가 있잖아요. 바이크를 타면은 한 바퀴로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넘는 날씨가 좀 심한 땅을 옆으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바이크를 타면 한 바퀴로 중심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거든요. 또 한 가지 차들이 제가 가보면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빨리 급하게 가서 브레이크를 팍 잡고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 겁이 나고 제가 아무리 천천히 따라도 차들이 너무 급하게 빨리 하니까 어떻게 따는가요? 비장애인들이 조심해야지 무조건 저의 잘못으로 하면은 그것은 맞지가 않죠.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탈시사한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장애인을 이런 이득을 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을 이용하려고 해요. 휴대폰이라든지 명의 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립을 하는데 되게 크게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도 수급비를 받는 부양의무제 이런 게 지금 폐지됐다고 하지만 아직 부양의무제가 완전 폐지가 되지 않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설에 계시던 분이 자립을 하셨는데 가족이 있는 경우에 수급비를 받을 수 없는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아서 자립을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신 분이셨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자립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도 수급비를 못 받으세요.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유로. 근데 아버지가 이분을 그러면 케어를 해주시거나 같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실제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자립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해도 항상 하는 말이 뭐 법 때문에 뭐 제도적으로 이게 막혀 있어서 안 된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가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는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져야 그리고 자립생활 하면서 주택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저같이 휠체어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임대 아파트는 좁고 일반인들과 쓰는 임대 영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좀 너무 높아요. 또 얼마 이상 달세를 내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 맞는 주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부가 지을 때 좀 생각을 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자립생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가요. 단체로 가는 것보다 개인 역량을 파악하고 그 역량에 맞게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 대하는 이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업에 좀 많이 이래 매몰되다 보니까 가장 이런 기본적인 거를 많이 좀 놓치고 가는 게 같아가 안타까워요.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맞춤의 일자리와 자립품이 필요합니다. 경제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고 자립품에서 자립 체험을 하며 준비할 공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저도 지적장애분하고 서울을 같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통상적이게 어디야 이러니까 이분이 길 위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길이가 맞잖아요. 우리도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주지 않고 우리들 습관적으로 해놓고 왜 거짓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말하는 방식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우리들이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욕구가 보였을 때 자기 결정권을 주면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선택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분도 옆에서 같이 코치하겠지만 이용자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립생활 방해 요인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 있잖아요. 선거 종이에 보면은 그냥 사람 이름만 나와 있고 그냥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 이름만 나와 있으면 이제 저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이렇게 가서 도장을 딱 찍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있고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에도 보면 이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로만 나와 있는데 선거할 때는 식당 메뉴판 이런 곳에도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저희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항상 그분들의 관심을 가져야지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테장에도 한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바테장에는 너무 감사주만 하는 걸 생각가지고 그 점이 저는 싫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뭐라고 할 것은 뭐라고 코스가는 코스 너무 바테장이라고 너는 모를 것이다. 너무 감사주는 것 같아요. 한 단어가 저는 선택권과 결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자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고 자립에서도 제일 큰 단어인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립생활이라는 게 당사자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자립생활까지 이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 주기가 있고 인생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자립생활을 생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자립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책임질 수 있는 자유. 시설에 있으면 밥 주죠, 옷 주죠, 빨래 다 해주죠, 세상 편하죠. 하지만 자립을 하게 되면 그거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결정권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잖아요. 그 대신 책임도 그만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하면 자유고 자기 결정권이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고생을 해봐야 한다. 센터에서는 3분의 1을 각자 이렇게 주지만 국민대 앞에서는 제가 스스로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 다른 장애 당사자분들도 시설에서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립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바다 위에 돛담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위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자립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또 자립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끝내는 턱 때문에 못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에 돌아와서 물에 말아 김치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먹는 것 자체도 이렇게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울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 아버지 마음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립생활 ING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행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기분이 뿌듯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힘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내가 자립을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용기를 가지는 힘.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평소에는 거의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물에 한번 빠져보거나 한 5초 이상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공기가 소중할 수밖에 없죠. 사실 비장애인들은 다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립을 해서 생활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핍, 자립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립이라는 게 엄청 필요하잖아요. 공기나 자립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거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느꼈을 뿐이지 자립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삶, 내가 결정하는 삶. 그래서 자립생활은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꿈이 생기고 자유롭게 아무 터치 없이 자립을 생활할 수 있는 꿈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립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기의 각오도 단단히 하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할부 선생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하지만 자립한 우리 모두의 장애인들은 잘 할 거예요. 화이팅! 자립은 행복, 자유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양산 장애인 자립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니 당당하게 자립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립생활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꿈이라도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자립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걸릴 뿐 자립은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립을 원하신다면 자립생활센터에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본인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본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자립을 하고 싶으면 언제나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서 자립을 꼭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립은 힘들고도 외로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립을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실패의 두려움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 주위에 많은 자립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자립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패해도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립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는 순간 저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내는 그분은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동료를 믿고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립생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아주세요. 안녕.